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추석 비가 차갑게 내리는 공동묘지. 글로벌 대기업 윤광그룹의 회장 경호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아들 지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대대로 내려온 비치 옥패.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무덤 위에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때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경호가 돌아보니 해진 점퍼를 입은 11살쯤 된 소년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진흙 묻은 낡은 운동화, 떨리는 손에 든 시든 국화. 우리 아빠를 잘 알아요?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년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경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양이 자신의 옥패와 똑같았습니다. 경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년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다운이에요. 여기 우리 아빠가 묻혀 있어요. 그 순간 경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성공을 위해 달려온 74세의 대기업 총수. 그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비밀.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가족의 사랑. 과연 경호는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연 올데이와 하루 종일 즐거운 하루 되세요. 경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였습니다. 윤광그룹, 연 매출 150조, 해외 상장을 앞둔 글로벌 기업. 언론은 그를 자수성가한 전설이라 불렀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호의 어린 시절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빚에는 판잣집, 끼니를 걱정하던 날들, 그리고 약값이 없어 세상을 떠난 어머니. 9살 경호는 차가운 손을 붙잡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집착이 됐습니다. 경호는 악착같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 지훈의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 단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죽는 순간도 이사회에 있었죠. 회장님, 부인께서 위독하십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경호는 빈 병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사과는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경호에게 남은 건 회사와 돈뿐. 성공은 이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2년 전 아들 지훈이 28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호는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니? 우리 집안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니? 한서연이라는 간호사입니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간호사? 집안은? 평범한 가정이지만 안 돼. 경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이 아무나 며느리로 받을 수 있나? 체면이 있지. 하지만 아버지, 저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나? 너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최서린과 결혼할 거다. 이미 정해진 일이야. 지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서연이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 아이는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야.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이냐? 경호는 냉정했습니다. 최서리는 미국 명문가 출신의 능력도 뛰어났죠. 회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 1년 후 지우는 설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했죠. 서연이랑은 완전히 끝내라. 다시는 보지도 마. 아버지, 내가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포기할 수 없었죠. 지우는 매일 밤 몰래 서연과 갓 태어난 다온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설인과 함께 지내고 밤에는 작은 원룸에 사는 서연과 다온이 곁에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줘. 괜찮아요. 우리 다온이만 건강하면 돼요. 다온이가 돌이 됐을 때였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연에게만 말했죠. 이제 설인이랑은 아이를 가질 일이 없을 거야. 다온이가 내 유일한 아들이야. 지훈 씨, 언젠가 아버지를 설득할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밤 지우는 늦은 시간에 서연의 집을 나섰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운전대를 잡았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그게 지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은 지훈의 차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호는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차가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죄책감이 가슴에 돌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9년이 흘렀습니다. 경호는 지훈을 잃은 후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회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설이는 며느리로서 회사 고문 변호사로 일했고 경호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몰랐습니다. 설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리고 서연과 다온이가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설이는 지훈이 죽은 지 석 달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윤시안. 경호는 시안을 지훈의 유복자로 받아들였죠. 시안이는 지훈이의 마지막 선물이야. 경호는 시안을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안은 지훈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행동도. 지훈은 차분하고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는데 시안은 경박하고 가벼웠죠. 시안아, 할아버지 회사에 관심 없니? 별로요. 전 그냥 놀고 싶어요. 시안은 공부보다 게임을, 책보다 쇼핑을 좋아했습니다. 설이는 명품으로 시안을 치장했고 시안은 버릇없이 자랐죠. 경호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이 안 갈까? 내 손자인데. 지훈을 볼 때는 가슴이 따뜻했는데 시안을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그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경호는 혼자 회장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난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진짜 가족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공허했죠. 그러던 어느 추석날 경호는 9년 만에 지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옥패를 들고 지훈아, 이제라도 내게 줄게. 그리고 그곳에서 다온이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경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1살쯤 된 소년이 서 있었죠. 해진 옷, 젖은 신발. 하지만 소년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잘 알아요? 경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년의 목에 걸린 펜던트. 비치 문양이 자신의 옥패와 똑같았으니까요. 너, 이름이 뭐냐? 윤다온이요. 다온이. 경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아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다온은 순수한 눈으로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지훈을 닮았습니다. 경호는 목이 메었죠.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정말요?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온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가 가끔 여기 오시거든요. 저도 아빠 보러 왔어요. 다온은 국화를 무덤 앞에 놓으며 기침을 했습니다. 컥컥. 작은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원래 이래요. 하지만 다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경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그때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아. 30대 후반의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한서연이었죠. 엄마. 다온이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다온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경호를 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서연아. 이제 와서 지운 무덤에는 왜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나는. 경호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지훈과 서연을 갈라놓았습니다. 서린과 혼인신고까지 시켰죠. 그 때문에 지훈이 죽었고 서연과 다온이는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다온이가 아픈 것 같은데 회장님이 신경 쓸 일 아닙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온아, 가자. 할아버지, 또 봬요. 다온은 손을 흔들며 서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손자. 자신의 진짜 손자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날 밤 경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환한 미소, 손 흔들던 모습, 그리고 기침하던 약한 몸. 경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경호는 비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한서연과 윤다온에 대해 조사해봐.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후 김 과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경호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굳어졌죠. 한서연 38세. 전직 간호사. 경력 단절로 현재 동네 식당 아르바이트. 월 소득 180만 원. 원룸 월세 50만 원. 윤다온의 치료비로 매달 100만 원 지출. 윤다온 11세. 희귀 혈액질환 진단. RH 음성 혈액형. 심장질환 동반. 정밀 검사 및 수술 필요. 예상 비용 2억 원. 현재 간단한 약물 치료만 받는 중. 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2억이라니. 서연이가 어떻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병원으로 옮기도록. 회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훈 도련님의 혼외자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해외 상장을 앞두고 있고 깨끗한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호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 손자가 죽어가는데.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이 들어왔죠.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서린은 책상 위에 보고서를 힐끗 봤습니다. 경호가 재빨리 서류를 덮었지만 서린은 이미 봤습니다. 혹시 그 여자 아이에 대해 조사하신 건가요? 서린아, 이건 아버님. 서린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시잖아요. 해외 상장이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10배로 뛰어요. 알아. 하지만 혼외 자식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상장은 물거품이 됩니다. 아버님이 평생 일구어 오신 회사의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고요. 서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안이는요? 지훈의 유복자인 시안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회사와 시안이를 생각하세요.
아버님, 경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린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지금 해외 상장을 앞두고 있었죠. 아버님답지 않게 절대 동정심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서린은 못을 박듯 말하고 나갔습니다. 경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들, 자신이 평생 바쳐 키운 기업, 수만 명의 직원들, 해외 상장,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다온이가 있었습니다.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11살 소년. 대체 난 뭘 선택해야 하나? 경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과장, 의료재단에 연락해봐. 익명으로 다온이를 지원할 방법을 찾아. 익명이요? 그래. 내 이름을 절대 밝히면 안 돼. 하지만 다온이를 꼭 살려야 해. 알겠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서연 씨 보호자시죠? 희귀질환 의료재단입니다. 윤다운 군이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정말요? 전문 병원으로 전원하셔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죠. 혹시 경호 회장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온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다온을 맡았죠. 다온아, 이제 건강해질 수 있어. 엄마, 그럼 축구할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서연은 다온을 꼭 안았습니다. 한편 서린은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 재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윤광그룹 고문 변호사 최서린입니다. 윤다온이라는 환자의 후원자가 누군지 확인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익명 후원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에요. 서린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에게도 연락했죠. 검사 일정을 재검토해 주세요. 법적 서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급한데 절차를 무시할 순 없잖아요. 나중에 문제되면 병원도 책임져야 합니다. 서린은 교묘하게 치료를 지연시켰습니다. 다온의 검사 날짜가 계속 미뤄졌죠.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왜 자꾸 검사가 연기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병원 사정상 서연은 누군가 방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호는 서연이 일하는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그 시간에 병원에 가면 몰래 다온을 만날 수 있었죠. 안녕, 다온아. 할아버지. 다온은 병실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 중계였죠. 축구 좋아하니? 네. 저 건강해지면 축구선수 될 거예요. 다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선수 보세요. 손흥민 선수요. 진짜 멋있죠? 경호는 TV를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이었죠. 그래, 정말 멋지구나. 할아버지는 축구 안 좋아하세요? 아니, 나도 어릴 때 축구 엄청 좋아했어. 경호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골목에서 공 하나 갖고 놀던 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랑 같이 축구 봐요. 다온은 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시안을 볼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좋아, 같이 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축구를 봤습니다. 다온은 신나게 설명했죠. 저기요, 저 선수는 공격수고 저 선수는 미드필더예요. 제가 크면 공격수 할 거예요. 공격수가 되려면 많이 뛰어야 할 텐데. 괜찮아요. 저 건강해지면 엄청 뛸 거예요. 다온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침을 했죠. 컥컥.
작은 몸이 흔들렸습니다. 괜찮니? 경호가 다온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온은 웃었지만 경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온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내가 꼭 건강해지도록 도와줄게. 진짜요? 진짜야. 그리고 나중에 잔디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하자. 와, 좋아요. 다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경호는 작은 축구공을 사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온아, 이거 선물이야. 우와, 축구공이다. 다온은 축구공을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못 차지만 건강해지면 같이 차자. 네, 할아버지. 다온은 축구공을 꼭 안았습니다. 경호는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곧 잔디를 같이 밟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죠. 다온아, 엄마 왔어. 서연은 경호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가 축구공 사주셨어요. 다온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다온아, 잠깐 밖에 있을래? 네, 엄마. 다온이 나가자 서연은 경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온이한테 너무 정주지 마세요. 서연아, 나중에 떠나실 거잖아요. 다온이가 상처받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 씨도 그랬어요. 우리한테 와서 사랑한다 하고 가족이 되겠다 하고 그러다가 떠났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난 진심이야. 진심?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2년 전에도 진심이셨나요? 지훈 씨와 저를 갈라놓을 때는요? 서린이랑 혼인신고 시킬 때는요? 경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온이한테서 떠나주세요. 그게 다온이한테 더 좋아요. 안 돼. 난 다온이의 할아버지야. 손자를 사랑할 권리가 있어. 권리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의무도 다하지 않으신 분이 권리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라도 의무를 다하려고 해. 경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디 기회를 줘. 서연은 한참을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죠. 며칠 후 경호는 다온의 검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김 과장, 검사는 언제로 잡혔나?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좋아.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하도록 해. 경호는 또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희귀질환 치료 프로젝트를 검토해봐. 다온이 같은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해. 회장님, 그런데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회사 이미지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어서.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경호는 단호했습니다. 한편 서린은 경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을 매수해 경호의 일정과 지시사항을 몰래 확인했죠. 다온이 검사가 다음 주라고? 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린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은행 독촉장을 바라봤습니다. 60억 원의 빚. 잘못된 투자로 생긴 구멍이었죠. 사채업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해외 상장만 성공하면, 주가가 오르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어. 절대 그 여자와 아이 때문에 망칠 순 없어. 서린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병원 재무팀장에게 연락했죠. 최서린입니다. 윤다운 환자 건인데요. 후원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법적 검토요? 익명 후원의 경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혹시 불법 자금이거나 탈세 관련이면
병원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법적 자문을 드릴 테니 일단 치료 일정을 보류해 주세요. 재무팀장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담당 교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윤다운 환자 건인데요. 검사 전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서류요? 환자 보호자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법적 책임 관련 문서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급한데. 교수님, 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병원과 교수님 개인도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니까 제일 잘 압니다. 혹시 소송이라도 걸리면. 교수는 주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죠. 서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다시 연기됐다고요? 죄송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해서. 도대체 무슨 서류요? 지난번에 다 제출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자 상태를 생각해 주세요. 다온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병원 규정상. 서연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분명 누군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10년간 다온의 증상을 적어온 그 공책. 매일 다온의 상태, 기침 횟수, 약 복용 시간, 컨디션 변화를 세세하게 기록했죠. 다온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한편 경호는 병원 복도에서 다온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다온아 왔구나. 경호는 웃으며 다온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놀까? 축구 얘기해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 앉아 축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온은 신나게 떠들었죠. 할아버지, 제가 크면요, 프리미어리그에 갈 거예요. 오, 프리미어리그? 대단한데? 네, 손흥민 선수처럼요. 다온의 눈은 꿈으로 반짝였습니다. 다온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내가 건강해지면 영국 가서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러 가자. 진짜요? 진짜야. 할아버지랑 약속. 와, 좋아요. 다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침을 했죠. 컥컥컥.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다온아. 경호가 다온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다온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다온은 곧 쓰러졌습니다. 다온아, 누가 좀 도와주세요. 경호는 다온을 안고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다온은 응급실로 옮겨졌죠. 경호는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다온이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검사와 수술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럼 빨리 해주세요. 하지만 계속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서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경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미루는 겁니까? 그건 저희도. 경호는 알았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서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서린아, 내가 다온이 치료를 방해하고 있지? 서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방해라니요? 전 그저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적 절차?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버님. 서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가는 폭락하고 해외 상장은 물거품이 됩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시안이는요?
서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이 그 아이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경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손자를 살리는데 왜 숨어야 하나? 그럼 모든 걸 잃으실 각오를 하세요. 서린은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경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와 손자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서린은 더욱 악랄한 수를 썼습니다. 병원 응급위원회에 압력을 넣었죠. 윤다운 환자 건은 보류해 주세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위급한데 제가 윤광그룹 고문 변호사입니다. 만약 이 건으로 문제가 생기면 병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광그룹이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만약 치료를 강행하면 병원이 사적인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서린은 교묘하게 위협했습니다. 병원 측은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대기업 고문 변호사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죠. 일단 재검토하겠습니다. 서린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병원 곳곳을 찾아다니며 호소했습니다. 제발 다온이를 치료해 주세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압력 때문이었죠. 서연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온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경호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회장님, 경호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다온이를 꼭 살릴게. 약속해. 어떻게요? 병원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데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경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세상에 당당히 밝혀야겠어. 경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과장, 이사회를 소집해. 중요한 발표가 있어. 무슨 발표이신지? 다온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힐 거야.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경호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경호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린은 경호의 계획을 알아채고 먼저 선수를 쳤죠. 서린은 자신과 친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특종 하나 드릴게요. 무슨 특종이죠? 윤광그룹 경호 회장에게 혼의 손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9년 전 죽은 지훈의 숨겨진 아들이 있어요. 한서연이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입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했죠. 하지만 지훈은 다른 여자와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서린은 교묘하게 이야기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호 회장이 그 혼외자를 인정하려고 해요. 회사 돈으로 치료까지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돈으로요? 네.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죠.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기자는 흥분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특종인데요. 하지만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전 그냥 회사를 걱정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윤광그룹 경호 회장, 혼외 손자 의혹. 공금으로 혼외자 치료비 대나? 해외 상장 앞둔 윤광그룹, 스캔들 휘말려. 경호는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뭐? 경호는 컴퓨터로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개장 즉시 10% 하락, 오전에 15% 하락, 오후엔 20%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미지가 망가졌어. 해외 상장은 물 건너갔어. 주식 팔아야겠어. 경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린이가 먼저 발설한 거야.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최서린 고문이 기자를 만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여자가 경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편 서린은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선택해야 할 거야. 회사를 지키든지 그 아이를 지키든지. 서린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호 회장의 리더십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죠. 회장님,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스캔들로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해외 상장도 무산 위기입니다. 이미 몇몇 투자자들이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사도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서린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서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개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혼외자를 위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서린아, 저는 제안합니다. 경호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누가 후임을 맡을 건가?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저입니다. 서린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의 정식 배우자이고 유복자 시안의 어머니입니다. 법적으로도 정당한 후계자의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시안이가 아직 어리니 제가 대리로 회장직을 맡아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안이가 성년이 되면 회장직을 물려주겠습니다. 서린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지훈의 정식 배우자이자 유복자의 어머니, 법적으로 문제없는 구도였죠. 시안 도련님이 정식 후계자이니 그 어머니가 회사를 이끄는 것도 합리적이네요.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서린은 경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결정하세요. 회사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혼외자를 지키시겠습니까? 둘 다는 불가능합니다. 경호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냉랭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경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온 군이 쓰러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경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사회는 나중에 하겠네. 회장님,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가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회장직도 회사도 다 잃으십니다. 상관없어. 경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먼저야. 경호는 회의실을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안 계신데 긴급 상황입니다.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서린은 이사들을 설득했습니다. 경호 회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수가 넘었죠. 과반수 찬성으로 경호 회장 해임이 가결됐습니다. 서린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신임 회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다시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서린 신임 회장 선출을 가결합니다. 서린은 마침내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60억 빚을 갚을 기회, 시안을 정식 후계자로 만들 기회, 모든 것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온이가, 다온이는 어떻게 됐어? 경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희귀 혈액이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혈액은행에는 없습니까? RH 음성 혈액형이라 재고가 부족합니다. 지금 전국 병원에 요청하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안에 수술을 못하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경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다온이는 안 돼. 서연은 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10년간 다온의 상태를 적어온 공책. 다온이는 오늘만 버티면 돼요. 제발. 서연은 공책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경호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혈액을 검사해 보시오. 혹시 맞을 수도 있잖소. 알겠습니다.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혈액형이 다온 군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희귀 혈액형인데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혈이 가능합니다. 경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장님이 다온 군의 친할아버지라는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알아. 이사회에서 이미 회의만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서린 고문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경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예상했던 일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수혈 준비해. 다온이를 살리는 게 먼저야. 알겠습니다. 경호는 수혈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경호의 팔에 바늘을 꽂았죠.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해. 경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9년 전 지훈이 죽을 때 자신은 어디 있었을까? 회사에서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을 때도 이사회에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곁에 있어줄 거야.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밖은 난리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윤경호 전 회장이 직접 수혈하고 있다는데요. 그럼 정말 친손자인 거네요. 이거 대형 스캔들인데요. 뉴스는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윤광그룹 경호 전 회장, 혼의 손자 위에 직접 수혈, 친손자 확정, 최서린 신임 회장 입지 흔들, 윤광그룹 후계 구도 대혼란, 주가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25%, 30%까지 폭락했죠. 한편 서린은 신임 회장으로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광그룹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서린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경호 전 회장의 개인적인 문제와 회사는 분리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혼의 손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경호 전 회장의 개인 문제입니다.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시안 도련님이 정식 후계자라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시안이는 지훈의 법적 유복자이고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서린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자들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경호 전 회장과 다온 군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는데 정말 친손자 아닙니까? 혈액형 일치가 뭘 증명합니까? 우연일 수도 있죠. 서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법입니다. 법적으로 시안이가 정식 후계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회장실. 자신이 꿈꿔온 자리였죠. 드디어 서린은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60억빛 독촉장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주가만 회복되면 이 빚은 문제없어. 서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몰랐습니다.
경호가 이미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수혈이 끝나고 다운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경호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죠. 서연도 옆에 있었습니다. 다운이 꼭 무사해야 할 텐데 괜찮을 거예요. 회장님이 피를 나눠주셨잖아요. 서연은 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4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운 군은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경호와 서연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다운이가 살았어. 그래요. 우리 손자가 살았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윤경호 전 회장, 이사회에서 해임. 윤광그룹 새 시대, 최설인 신임 회장 선출. 혼의 손자 스캔들, 결국 모든 것이러. 경호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실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모든 업무 권한도 정지됐고요. 알았네. 경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최설인 회장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 경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50년간 키운 회사,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운이를 구했으니까 그걸로 됐어. 경호는 회복실의 다운을 바라봤습니다. 다운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경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사도 잃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운이 뿐이었죠. 이걸로 충분해. 다운이만 있으면 돼. 경호는 다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흘 후 다운이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다운아. 경호는 다운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걱정 마. 할아버지, 고마워요. 다운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호는 눈물을 흘렸죠. 다운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더 일찍 찾아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지금 와주셨잖아요. 다운의 순수한 말에 경호는 더욱 울었습니다. 서연도 들어와 다운을 안았습니다. 다운아, 엄마야.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며칠 후 다운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퇴원 허가를 내렸죠.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호는 다운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다운은 신나게 뛰어다녔죠. 할아버지, 저 진짜 건강해졌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경호는 행복했습니다. 회사를 잃었지만 손자를 얻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지만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경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회장님, 사실 지훈 씨가 다운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정관 수술을 했어요. 뭐라고? 경호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설인 씨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운이가 자기 유일한 아들이라고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안이는 지훈 씨의 아들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경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안이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훈 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9년간 손자라고 믿었던 시안이 실제로는. 회장님,
서연이 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훈 씨가 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버님은 엄했지만 존경했고 사랑했다고요. 경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훈이가? 네. 지훈 씨는 늘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회장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우리한테 와서도 회장님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가 몰랐어. 경호는 오열했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존경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경호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74세 노인이 병원 정원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훈 씨는 회장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회사 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회장님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우리를 만나러 왔고 그러다가 서연도 울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제가 지훈 씨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경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지훈이를 몰아붙였어. 내가 사랑보다 성공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어. 경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경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야. 다온이를 지킬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경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경호는 김 과장을 시켜 몰래 시안의 유전자 검사를 시켰습니다. 일주일 뒤 김 과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시안 도련님과 회장님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남입니다. 역시 경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설인 회장이 60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생긴 빚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회사 돈에도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상장에 집착했구나. 그리고 김 과장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9년 전 지훈 회장님의 사고,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량 정비 기록을 추적해보니 사고 전날 최설인 회장이 정비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정비 기사에게 돈을 줬고요. 설인이가 지훈이를. 경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정비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자백했습니다. 최설인 회장에게 돈을 받고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요. 왜 그런 짓을? 경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질투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훈 회장님이 한서연 씨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최설인 회장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훈 회장님을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유복자로 만들어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경호의 두 주먹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여자. 결국 내가 지훈이를 지키지 못했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지훈이와 서연이를 갈라놓지 않았다면 지훈이는 밤마다 서연이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 거야. 그럼 사고도 없었을 거고. 경호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야. 경호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 과장, 네, 회장님.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 그리고 이사회를 다시 소집할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경호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호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과장, 이사들에게 연락해봐. 긴급 이사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해임되셨는데 나는 여전히 최대 주주야.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어. 알겠습니다. 김 과장은 이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사들은 놀랐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경호는 여전히 회사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서리는 회장석에 앉아 있었죠. 경호 전 회장님, 무슨 일로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까? 서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야. 경호는 단상에 섰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옆에 섰죠. 뭘 발표하실 건데요? 진실이야. 이 회사에 숨겨진 진실. 경호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시안이가 지훈의 유복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있지. 경호는 김 과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꺼냈죠.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야. 시안이와 나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완전히 남이지. 그럴 리가.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그 검사는 조작된 거예요. 조작? 경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다시 검사해 볼까? 서린아, 내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서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이는 다온이 태어난 직후 정관 수술을 했어. 그 후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 시안이는 그 후에 태어났어. 즉, 지훈의 아들이 아니야.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시안이는 누구 아들입니까? 그건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지. 경호는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린아, 시안이의 친아버지가 누구냐? 서린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겠지. 경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계속 말하지. 김 과장, 다음 증거를 보여줘.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서린 회장은 60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생긴 빚더미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회사 돈에 손을 댔습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해외 상장에 집착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온이의 치료를 방해한 거야. 경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다온이를 인정하면 혼외자 스캔들이 터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해외 상장이 무산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압력을 넣어서 다온이의 치료를 지연시켰어. 증거가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있지. 김 과장이 통화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게 최서린 회장과 병원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입니다.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치료를 지연시킨 정황이 명확합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년 전 지훈이의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브레이크가 조작됐어.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지훈이를 죽인 거야.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경호는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서린이야. 아니에요.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비 기사가 자백했어. 김 과장이 조사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비소 김철수 씨. 그가 최서린 회장에게 돈을 받고 지훈 회장님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건
서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그랬어? 경우가 물었습니다. 왜 내 아들을 죽였어? 저는 서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가 한서연을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매일 밤 그 여자한테 가더라고요.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법적 아내인데 지훈은 절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였어? 저는 그냥 사고가 나길 바랐어요. 다치기만 하면. 그럼 그 여자한테 못 가겠죠. 서리는 울며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이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서린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그리고 지훈이가 죽자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지? 아니에요. 정말 임신했어요.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지훈이가 아니었어. 경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시안이의 친아버지가 누구냐?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이사 여러분. 경호는 이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최서리는 살인자이고 사기꾼이고 배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서린 회장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동의했습니다. 최서린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최서린 회장 해임을 가결합니다. 서리는 경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경호를 돌아봤죠. 아버님, 저는 그냥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경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서리는 울면서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경호 회장님,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시 회장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아니요. 경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회장직을 원하지 않소. 회사는 유능한 사람이 맡아야 해. 그럼 누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시오. 그리고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하시오. 경호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나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겠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무엇입니까? 다온이를 내 정식 손자로 인정해 주시오. 그리고 희귀질환 의료재단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오. 물론입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서리는 구속됐습니다. 살인교사, 업무방해,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최서린 피고인,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시안은 서린의 친척에게 맡겨졌습니다. 경호는 시안도 챙겨주기로 했죠. 시안이는 죄가 없어. 아이는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게. 경호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언론도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윤광그룹, 진실 밝혀져. 경호 명예회장, 손자 위에 모든 것 걸어. 생명 우선 선택한 경호 명예회장, 존경받는 리더로. 주가도 반등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올랐죠. 투자자들은 경호의 진정성을 높이 샀습니다. 윤광그룹은 진정성 있는 회사다. 경호 명예회장의 용기를 존경한다. 해외 상장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진실성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죠. 경호는 회장실이 아닌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온이 옆에서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건강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축구할 수 있어요? 그럼 같이 하자. 경호와 다온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한 달 후 경호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경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체면 때문에 아들의 사랑을 막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경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또한 손자의 존재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 저는 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사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호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윤광그룹은 희귀질환 재단을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경호가 개인 재산을 대거 출연했죠. 이 재단은 다온이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재단의 전담 간호사로 합류했습니다. 저도 다온이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경호의 집 거실. 소파에는 경호, 서연, 다온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축구 경기가 중계되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선수 봐요. 골 넣었어요. 다온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정말 멋지구나. 경호는 웃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골 넣을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경호는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온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만히 쥐었죠. 비치 문양의 펜던트. 지훈이 다온에게 준 것. 경호의 옥패와 똑같은 문양. 지훈아,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하마. 경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추석날 비 내리던 무덤가와는 정반대였죠. 이제 경호에게는 회사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게 생겼습니다. 가족, 사랑, 함께하는 시간. 경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할아버지, 사랑해요. 다온이 경호를 안았습니다. 경호도 다온을 꼭 안았죠. 나도 사랑한다, 다온아. 서연도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 이미지보다 먼저 생명과 약속. 체면보다 먼저 가족과 사랑. 경호는 마침내 진정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마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하루 종일 함께하는 사연올데이였습니다.